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년 넘게 철석같이 믿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트럼프까지 분노하게 만든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심리 분석관의 증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실을 알려줍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어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뒤집히는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든이에요. 미 국방부 소속 심리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대로 정보국에서 근무한 가문 출신이라 어릴 적부터 냉철하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훈련받으며 자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두고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차분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할아버지를 잃은 비극적인 기억이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정의감 넘치고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한국인과 북한인 모두 광기에 휩싸인 야만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점점 술에 의존하며 망가져갔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한국 놈들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족속들이다. 저것들은 6.25 때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야 했는데 와 같은 말을 쏟아내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미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 작전참모부 부장 잭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잭슨은 사무실에 들어선 저에게 주한미군 심리지원팀 파견 근무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면 치를 떠는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잭슨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파견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어요. 하지만 잭슨은 단호했습니다. 잭슨은 제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하지만 군의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잭슨의 말은 마치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잭슨은 이번 파견 근무가 오히려 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과연 저는 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가치 없는 나라다. 한국의 발전은 분명 비정상적이고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말았죠.
그들의 순진함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들은 한국의 실체를 모르고 겉모습에만 현혹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최첨단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죠. 입국 심사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곳에서는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거칠애일 뿐이라고, 속은 썩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수많은 택시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혹시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차량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원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저는 택시기사에게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저의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었죠. 택시기사의 무덤덤한 태도는 저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과 초조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한국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심리 상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임무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 대상은 육군 병장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한국 생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놀라운 IT 기술과 빠른 행정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아가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스마트폰 보급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관공서의 민원 처리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갱신이나 운전면허증 발급과 같은 업무가 미국에서는 몇 주씩 걸리는 반면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처리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혹시 이 모든 것이 효율성을 가장한 감시 시스템의 일부는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담 대상은 육군 상병 클로이였습니다. 클로이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신속한 진료 절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병원들이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들의 실력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클로이는 특히 예약 없이 당일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클로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급성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만에 검사와 수술이 모두 이루어졌고 회복도 빨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혹시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은 없을까? 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상담 대상은 육군 하사 루카스였습니다. 루카스는 한국의 고객 중심적인 배달 문화와 서비스 정신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빠르고 정확하며 음식점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루카스는 특히 24시간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혹시 과도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과 미군들의 긍정적인 반응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진짜 모습은 추악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처럼 저는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듯 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군들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 어딘가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퇴임한 주한미군 전략사령관 레오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한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레오와의 만남이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레오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끈기를 칭찬했습니다. 레오는 특히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열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한국의 발전이 지나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레오는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 독재 시절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혹시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 암투나 부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오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우리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레오와의 인터뷰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고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부장 태준 소장과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준 소장은 저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중령이 북한군의 기습에 외롭게 희생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우진 중사와 지훈 병장이 그를 보호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태준 소장은 당시 냉전 시대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사실이 은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진 중사의 유족을 만나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증오하고 불신해왔지만 사실은 한국군이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 소장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갑자기 열린 듯한 느낌이었죠. 평생 동안 할아버지는 북한군의 기습에 외롭게 희생되었다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증오하고 불신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은혜를 모르고 미군을 이용만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군은 우리의 동맹이었고 할아버지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한국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쟁의 참상과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보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 기념관 한쪽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다룬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희생된 우진 중사와 지훈 병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젊고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오해하고 증오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태준 소장은 저에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쟁과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뤄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이 한국인들의 DNA에 빨리빨리 문화를 새겨 넣었다는 것이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 뒤에 숨겨진 아픔과 역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진 중사의 유족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 소장의 도움으로 저는 우진 중사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증오했던 저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우진 중사의 아들은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편견과 증오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은혜를 모르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동맹국을 지킨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저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진 중사의 아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오해가 씻겨 내려가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근무 연장을 자원했습니다. 잭슨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잭슨은 저의 결정을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아픔과 극복의 의지까지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진실과 한국군의 희생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 곳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던 한국의 모습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그저 낡고 고리타분한 것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시간을 내어 고궁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등산과 여행도 즐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언어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조금씩 한국어가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군 내에서는 한국 파견 근무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작은 노력이 한미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이든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든 씨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근무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고 결국 용서와 화해에 이르게 되었죠. 특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대한민국 육군, 우진 중사, 지훈 병장의 희생은 이든 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든 씨가 느꼈을 혼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우진 중사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진 중사의 아들은 그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견과 오해는 진실을 가리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든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